햇살의 책장. 오늘 가져온 책은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입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읽게 된 책인데요. 대화기술서의 작가인 진 마티넷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 상황을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15만 부 이상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그만큼 불편한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이 책을 통해 대화 기술을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의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미처 깨닫기 전에 발생한다. 일과 관련해 큰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보자. 일단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같은 사무실인데도 모르고 지낸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었고 그 사람과 다음 주에 점심 약속까지 잡았다. 와인을 2잔 마신 데다가 기분이 좋았고 심지어 신발 때문에 발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손님 3사람과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미래의 고객이 될 사람이었다. 내가 모임에서 즐겨하는 농담을 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흡족해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큰 모임이 부담스럽다고 누가 그러던가.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맞은편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말했다. 이탈리안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이곳으로 오다가 공원을 지나쳤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이 콜럼버스 동상 맞나요? 글쎄요. 아직도 내가 던진 성공적인 농담에 내심 흡족해하며 대답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맞아요. 콜럼버스예요. 19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작품이죠. 최근에 진보 매체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가 총을 꺼내든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시선을 보냈다. 맙소사. 왜요? 그게 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죠? 맞은편에 있던 여자가 발끈하며 물었다. 콜럼버스는 그가 마주친 모든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절대 찬양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요. 그러자 내 옆에 있던 미래의 고객이 될 남자가 끼어들었다. 콜럼버스는 그렇다 쳐요. 적어도 그건 15세기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보다 남부 지역 전역에 걸쳐 세워진 노예 주인을 기리는 동상들은 어떻고요? 그가 느닷없이 쏘아붙였다. 내 예상은 틀렸다. 모두가 금방이라도 하늘 높이 폭발해버릴 것 같은 일촉즉발 시대에 온 걸 환영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전한 주제가 없다. 날씨 이야기는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스포츠 이야기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들의 무릎 시위로 이어진다. 건강 상태를 묻는 일은 쉽게 의료 분쟁으로 넘어가고 딸이 댄스 파티에 입고 갈 옷에 관한 이야기는 미투 운동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다. 초콜릿 케이크에 관한 이야기처럼 아무런 의도 없는 순수한 잡담조차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심지어 누군가의 자녀나 손자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완전히 안전하지가 않다. 그저 몇 분 안에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접종 거부 운동이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예상치 못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가지고 있다. 화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한두 개 정도의 단어가 늘 있는 듯하다. 물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인데다 특히나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은 강력한 세계 지도자의 잘 알려진 이미지도 무섭지만 그보다 요즘은 우리 모두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늘 살얼음판 위를 걷진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들이면 서로에게 소리치거나 어색한 침묵에 빠져들기 일쑤다. 불붙기 쉬운 주제는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주제에 불이 붙는 것 같다. 남북전쟁 이후보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분열은 많은 사교 모임을 자연스레 잠재적 전쟁터로 만든다. 사교 모임에는 언제나 정치적 의견 충돌이 있어 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녁 식탁에서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종전에 비해 점점 격렬해지는 새로운 이념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치 이야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 뉴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두가 같은 뉴스를 듣는 게 아닐 뿐더러 대다수가 주로 자신의 기존 신념 체제에 부합하는 맞춤화된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회색은 없고 흑과 백만 남았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시태그 운동이 무엇이든 요즘 정서가 무엇이든 우리는 찬성 아니면 반대 입장을 취한다. 공격이 대화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해트필드와 맥코이 가문처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사회적 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의견이 엇갈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요즘은 대화가 언제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해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같은 국회의원 후보에 투표했을지도 모르는 두 이웃이 토지 이용 규제법과 교통법규, 학교 정책과 퇴비와 처리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낙태와 종교, 동물의 권리와 같은 주제들은 당파를 초월한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용어에 젊은 세대들이 매우 불쾌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 점에 있어 대화의 문제점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편으론 사회가 정보를 흡수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소셜미디어가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사건건 지나치게 확신을 하게 돼버렸다. 장난삼아 하던 논쟁거리가 이제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칠면조를 어떻게 요리해야 제대로 요리하는 것인지, 스타워즈와 스타트랙 중에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면허증이 필요한지 아닌지, 마티니를 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보드카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인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삼성이냐 애플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아이폰 없는 사람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작은 세계관 속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세계관이 옳다는 확신을 손에 쥔 장치를 통해, 다시 말해 확신을 주도록 미리 프로그램해둔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한다.
인터넷은 종종 마음을 알리기보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자극한다. 불행하게도 인터넷은 예의 범절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예의가 사회적 관계에서 사라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점점 늘어나는 미사여구들은 우리의 신념이 점점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의와 연민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까지 잃어가고 있다. 솔직히 일촉즉발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손실은 바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이다. 오랜 세월 지켜온 대화의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번번이 망가뜨리고 있다. 수년간 이 분야에 관해 글을 쓰면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대해 이미 남몰래 어울림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낯을 가리다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재적 적으로 보인다. 요즘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불안증이 되었다. 긴장되고 방어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하기를 몹시 두려워한다. 모임에 참석해서도 말실수를 할까봐 전전긍긍한다. 우리는 셀리 안녕? 어떻게 지냈어? 와, 뭐라고? 진심이야?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추측과 심지어 편견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반발심에서 벗어나 기꺼이 대화에 참여해 상대방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논쟁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껏 토론을 화나고 우울한 것이라기보다 흥미롭고 짜릿한 말다툼으로 여겨왔고 선동하는 말들을 비교적 쉽게 지나치는 법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이었다면 콜럼버스를 동상으로 세워 기념해야 하는가에 대해 독서를 하거나 긴장감 넘치는 침묵으로 끝내지 않고 틀림없이 열띤 토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우리는 마치 전쟁의 상흔을 입고 다음 공격을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병사와 같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영역일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분명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체할 것 같은 끔찍한 자리가 돼버렸다. 그나마 가족 만찬의 경우는 대부분 서로의 입장을 아는 편이다. 이에 반해 회식, 사업상 모임과 무역 박람회, 술집과 식당, 결혼식장, 주민 모임, 동창회, 학부모 모임, 심지어 진료 등 수많은 모임과 행사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입장을 다 알 수가 없다. 방심하다가 허를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 90%가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아니, 요즘은 같은 편이 아니면 아예 모임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다.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에 해롭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 나아가기보다 안으로 후퇴하고 있다.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많이 웃어야 한다. 세상이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즐거운 대화와 만남이 더더욱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울림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사회화에 능숙해지는 동시에 덜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 익숙했던 맹렬한 비난은 버려야 한다. 가장 값지고 즐거운 대화는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두는 대화이다. 따라서 눈앞의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대화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우기 쉬운 전략과 기술들이 있다. 직접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회학, 심리학, 예의범절, 유머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를 종합해 우리가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가이드북에 실었다. 탈선된 대화를 다시 선로에 올려놓기 위한 효과적인 책략은, 심지어 간단하기까지 한 책략은 무수히 많다. 게다가 적대적인 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망치지 않는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길게 이어가라고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 이 책은 마음을 여는 법, 자신의 방아쇠가 무엇인지 아는 법, 최고의 화제를 선정하는 법, 상대방에게 광적인 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능동적인 청취자가 되는 법, 패배하지 않고 양보하는 법, 긴장감을 덜어줄 유머와 입담을 구사하는 법, 필요할 때 속내를 숨기는 법, 화제를 현명하게 바꾸는 법,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법, 우아하게 자리를 뜨는 법을 비롯해 여러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무장한다면 대화에 움푹 팬 구멍이나 함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테크닉? 기술? 다 헛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다면 모두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걸? 솔직한 마음을 억누르고 숨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야.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들린다. 글쎄,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역사적으로 외교술에 능한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 뿐이다. 적과 싸우려면 먼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모임에 온 손님들의 신념이 인류의 멸망에 기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졸업 축하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한다면 상황이 정말 나아질까?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조차도 모임에 모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비록 인위적이더라도 약간의 수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 장소를 돌아다니며 매 순간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회 구조는 적당한 속임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가령 지루해 보이는 사람에게 정말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군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모임을 주최하신 분이 저를 부르네요. 혹은 대화 즐거웠어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을 할 것이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요령을 배우려면 대부분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모임에 나가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기 위해 내가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을 버리라거나 글을 쓰지 말라거나 지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난처한 사회적 상황에 처했을 때 책략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이상을 포기하라거나 신념을 굽히라는 것이 아니다. 큰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쩌면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일과 같다. 여행을 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현지인들이 생소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인류학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며 생각보다 서로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령 벤조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 정도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가끔씩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적어도 마음에 틈이 생긴다. 물론 모임에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문제든 싸우려 들지 않고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위험한 주제를 피하거나 열띤 논쟁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 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요즘같이 변덕스러운 시기에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대응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는 기술을 터득한다면 공황 상태에 빠질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필요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줄 누군가를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저녁 시간을 뜻깊게 해줄 대화를 놓치게 될 위험은 없을 것이다. 불편한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려면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 주요 목적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상 모임이든 이웃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그 모임이 사랑하는 관계든 친구 사이든 아니면 승진을 목적으로 하든 1차 목적은 사람과 교류하고 그 교류를 통해 배워나가는 데 있어야 한다. 대화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사람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용기를 내어 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진정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일이다. 먼저 모임 장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진짜 적은 없다고 스스로 되뇌어 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복잡하며 다면적이다. 상대방의 성격 가운데 한 가지 측면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다른 측면이 우리를 매료시킬 수도 있다. 사회라는 영역에서는 싸우기 전에 먼저 탐험을 해야 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친구다. 이 말이 지나치게 낙천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서로 잘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혹은 나는 그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심지어 시도해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다. 시도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다가
어울림의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책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준비됐는가? 자, 전쟁터로 출발!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린 부분이 이 책의 프롤로그였고요. 저는 프롤로그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전체 분량이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마치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조언이 참 와닿았는데요. 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특히 모르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이 여행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의 본문은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채롭고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신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놓으면 과도한 반응을 피할 수 있는데요.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도 수월해지고 또 상대방이 던진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말도 쉽게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수양, 마음 챙김 수련이 이 대화의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조언들이 가득한 책이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